된소리 대기 학습해 보겠습니다. 된소리 대기란 그드브스즈와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 아니죠. 예사소리가 끄뜨뿌스쯔와 같은 된소리로 소리가 변하는 현상. 그래서 이 음운 현상의 이름이 된소리가 된다, 된소리 되기라고 하고요. 어떤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변경되냐면 일정한 환경이라고 나와 있죠. 세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하나, 그리고 둘, 셋, 요렇게 세 가지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 되기로 변화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음운 환경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학습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교과서 본문에서는 위에 나와 있는 예시 문장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된소리 되기구나 한번 이해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요새 힘들지? 그래도 독서 많이 하면서 꿈을 품고 노력하기로 하자. 네, 선생님. 더 발전하기 위해서. 독서, 품고, 발전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요. 기억과 시옷이 만났더니 뒤에 있는 시옷이 쌍시옷, 즉 된소리로 발음이 변화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고 마찬가지인데요. 미음과 기억이 만났더니 뒤에 있는 기억이 쌍기역으로, 발전, 리을과 지읒이 만났더니 예사소리인 지읒이 된소리 쌍지읒으로 변하고 있죠. 왜 시옷이 쌍시옷이 됐고 왜 기억이 끝소리가 됐고 왜 즈소리가 쯔소리로 변했는지 그 이유는 일정한 환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정한 환경을 충족했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을 겁니다. 구체적인 된소리 대기 조건 하나, 둘, 세 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지 9쪽입니다. 그드브스즈와 같은 된소리가 아닌 음운이 특정 환경에서 된소리인 끄뜨뿌스쯔로 변화되어서 발음되는 현상, 된소리 대기였고요. 이 일정한 환경 1, 2, 3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를 아래에 있는 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음운 환경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음운 환경은 앞에 오는 말, 선행, 먼저 선이에요. 앞에 오는 말이 그드브 소리라면 뒤에 오는 말이 그드브스즈와 같은 예사 소리일 때, 앞에 오는 말이 그드브라면 뒤에 오는 말이 이런 소리가 올 때는 예외 없이 언제나 100% 이런 소리들이 끄뜨뿌스쯔로 각각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소리 뒤에 이런 이것줄 중 아무거나 뭐가 오든 간에 그 소리 뒤에 기억이 오면 쌍기역으로 변할 거고 그 소리 뒤에 디귿이 오면 쌍디귿으로 변하고요. 그 소리 뒤에 비읍이 오면 쌍비읍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말이 그드브 중 하나이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100% 예외 없이 언제나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 뒤에 비읍이 왔어요. 기억이 선행하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든 뭐가 오든 간에 된소리 대기로 변화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디귿. 선행하는 말이 디귿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뒤에 예사소리가 위치하면요. 후행하는 예사소리는 100%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면 돼요. 마지막 선행하는 음운 환경 중 비읍도 있었죠. 자, 비읍이 앞말로 오고 뒷말이 예사소리니 기억이 왔을 때 이 기억은 된소리 대기 100%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운 환경은요. 그드브 소리 뒤에서는 예사소리가 예외 없이 언제나 된소리 대기로 변화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음운 현상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운 현상은 앞에 오는 말이 니은이나 미음 소리이고 뒤에 오는 말이 예사소리인 그드스즈 같은 것일 때 니은 미음 뒤에서 그드스즈가 된소리 대기로 변하더라 라는 음운 환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간과 어미라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오는 말이
니은 미음이고 뒤에 오는 말이 그드브스 즈일 때 그 관계가 니은 미음이 어간의 음운이고요. 그드스즈가 어미의 음운일 때는 이 된소리대기 현상이 발생해요. 하지만 앞에 오는 말이 어간이 아니고 뒤에 오는 말이 어미가 아니라면 아무리 니은 미음 뒤에 그드스즈가 위치한다고 해도 이 그드스즈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앞말이 니은 미음이고 뒤에 말이 그드 스즈일 때 뒤에 말이 된소리대기로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언제나 100%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앞말인 니은 미음이 어간일 때 그리고 뒷말인 그드 스즈가 어미일 때만 된소리대기가 발생하더라. 그 예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앞말이 니은 미음이고 뒷말이 그드 스즈이더라도 앞말이 어간이 아니고 뒷말이 어미가 아니면 된소리대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그 예시가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기 전에요. 우리는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 기억하고 있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한번 설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봐 학습지 아래쪽 된소리대기 추가 학습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거 먼저 잠시 보고 올게요.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학습인데 복습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용언이라는 말은 동사라는 품사와 형용사라는 품사를 같이 가리킬 때 사용하는 문법 용어이다. 자, 활용이라는 것은 이 용언,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양을 변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동사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 먹니 와 같이 다양한 꼬리를 가진다고 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 현상 자체를 우리는 활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간이요. 고정되지 않은 부분은 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활용 설명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 간이라고 하고요.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활용한다 라는 것은 어간, 고정되어 있는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거.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한다는 말은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면서 꼴이 변하는 것, 그 현상을 가리켜서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시를 살펴볼게요. 날아간다랑 예쁘다가 나와 있습니다. 날아간다는 동사이고요. 예쁘다는 형용사예요.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니까 문장에서 모습을 바꿀 수 있겠다. 즉 활용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거 이제 알아야 해요. 자, 동사 날아간다 먼저 보겠습니다. 날아간다라는 동사를 문장에서 활용시켜 볼게요. 날아가고, 날아가서, 날아가는, 날아갈 등등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데 고정된 부분 어디까지냐면요. 날아가까지예요. 그쵸? 이 니은이 뭔지 날아간다 해서 니은이 뭔지 헷갈려서 날아간까지가 어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활용을 시켜보면 고정된 부분 계속 아무리 모습을 변화시켜도 변화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날아가까지가 어간이 돼요. 날아가가 어간이고요. 나머지 부분 모습이 변한 부분들 니은다, 고, 서, 는 리을 같은 것들은 어미예요. 그쵸? 날아가가 어간이고요. 날아가를 제외한 꼬리를 변한 부분이 어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쁘다로 살펴볼게요. 예쁘다. 활용된 거 적어보면 예쁘고, 예뻐서, 예쁜, 예쁠,
적어 보았는데 아까와 달리 문제점이 좀 있어요. 예쁘가 아무리 봐도 어간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예시들에서는 예쁘까지 찾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 이거 어미인 것 같아요. 니은, 리을 이렇게 어미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예뻐서죠. 예뻐서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예쁘다의 어간 예쁘랑요 어서라는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뻐서는 예쁘다의 어간 예쁘와 어서라는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예쁘라는 어간이요 예뻐서라는 예쁘와 어서가 만나서 만들어진 활용형에서는 찾기가 어렵죠. 예쁘라는 이 형태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 이유는요. 어간 예쁘와 어미 어서가 결합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어간의 끝말이 으고요. 어미의 시작 의문이 어입니다. 그래서 으와 어가 만나고 있어요. 으는 단모음이고요. 어도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죠. 단모음과 단모음이 충돌하면 우리는 불편해요. 어를 발음하기가 언제나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끝말이 단모음이고 어미의 첫말이 단모음이어서 어미와 어간과 어미 관계에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면 우리는 발음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두 단모음 중에 하나를 없애버려요. 으랑 어 중에서 하나를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 둘 중에 더 약한 소리는 으입니다. 그래서 으가 떨어져요. 탈락하게 돼요. 이러한 현상,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도 단모음으로 끝나고 어미도 단모음으로 시작해서 단모음의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가 떨어져야 하는 이러한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모음 탈락은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 끝나고 오프라인 등교 수업 할 때 선생님이 진도 나갈 거예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음 탈락 이해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선 지울게요. 예뻐서와 같이 모음 탈락이라는 특별한 음운 변동을 겪는 이러한 현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러한 활용형들은요 우리가 연습해보면 예쁘다 예쁘고 예쁜 예쁠 이렇게 모습을 바꿔보면 충분히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간 어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쁘다라는 용언, 형용사를 형태소 분석해보면 예쁘 더하기 다라고 어간과 어미로 형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이 빠 표시는 뭘까요?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빠 표시는 지금 예쁘 뒤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다 앞에 위치하고 있죠. 이 빠의 표시는 이 자리에 꼭 무슨 말이 와야만 한다의 표식이에요. 어간인 예쁘는요. 어간이죠. 어간은 문장에서 어간만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친구 참 예쁘 이렇게 문장 끝낼 수 없죠. 예쁘라는 어간이 문장에서 사용되려면 꼭 뒤에 다 예쁘니, 예쁘고, 예쁘면 등등 어떤 것이 오든 간에 꼭 어미가 예쁘라는 어간의 뒷자리에 뒤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어미가 뒤에 와야만 문장에서 역할을 하니까 예쁘라는 어간은 항상 뒤에 무언가를 달고 오는 말이야 라는 의미로 뒤에 이렇게 빠 표시를 항상 표시해 놓는 거예요. 표식입니다. 자, 어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다라는 어미는 문장에서 다 이렇게 혼자 쓸 수 없죠. 다 앞에는 항상 어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문장에서 자립할 수 없으니까 어간과 함께 올 때 그제서야 자립할 수 있죠. 그래서 어미 다도 역시 앞에 항상 다른 말이 필요한 말이다 라는 표식으로 이렇게 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미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번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어미의 종류, 지금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용어는요, 먹다 같은 것들이어서 먹 더하기 다, 물론 이렇게 빠를 붙이긴 해야 돼요. 다시 적을게요. 먹다 같은 용어는 먹 더하기 다와 같이 분석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어미가 어간 뒤에 어미가 하나만 붙은 예시들을 주로 살펴봤어요. 근데 사실은 어미는요, 어간 뒤에 꼭 이렇게 하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개의 어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먹다라는 용어를 살펴보면요. 먹다, 먹고, 먹니, 먹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앞부분은 어간, 뒷부분은 얘네들은 어미입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인 것은 확실하네요. 이게 어미. 이렇게 심플하면 좋겠지만 우리 어떤 말도 쓰냐면요. 먹었다 라는 표현도 쓰죠. 먹다, 지금 먹는 거. 먹었다, 과거. 그러면 먹다라는 말에서 먹었다라는 혹시 새로운 말을 형성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면요. 먹다라는 말에서 히라는 접사를 붙였더니, 즉 먹다였는데 먹다에 히라는 접사를 붙였더니 먹히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 원래의 먹다는 능동사였는데 먹히다가 피동사가 되었으니까 이 접사는 피동접미사. 이거는 어근, 뭐 이런 것들, 어근과 접사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던 거 기억나요? 새로운 말을 만들 때 어근과 접사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때의 히랑 어시랑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시 접사인가? 지금이라는 의미에서 과거의 의미를 만들어냈으니까 어시 접사인가? 새로운 말인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요. 먹히다는 세 말이 맞고요. 먹었다는 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히다는 사전에 찾으면 나와요. 표제어로. 새로운 말이라는 말은 새로운 말이 생성된 거니까 사전에도 등재돼야 돼요. 먹히다는 사전에 나오고요. 먹었다라는 표현은 사전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사전에 안 올라갔다는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니다. 새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먹었다의 어순 도대체 뭐야? 새로운 말을 만드는 접사도 아니면 이 어순 뭐지? 어순 그냥 먹다의 어간이 활용할 때 가지는 꼬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어도요, 꼬리입니다. 꼬리라는 말은 어미라는 의미겠죠. 조금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용언 먹었다는요, 먹다라는 이게 기본 형태잖아요. 이 기본 형태도 물론 어간과 어미로 나뉘죠. 기본 형태가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활용 형태일 뿐이지 이것이 새로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말 아니라는 거 사전에 찾아봤더니 없더라 로 알 수 있었고, 그냥 활용 형태니까 어간과 어미로만 나누면요. 이게 어간이고요. 엇도 어미였고 다도 어미였어요. 즉 먹다라는 기본 형태가 다라는 꼬리들을 가지면서 새로운 활용 형태를 만든 게 먹었다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사의 활용형 혹은 형용사의 활용형인 용언의 활용형은 어미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간은 무조건 한 개만 올 수 있고요. 어미는 2개, 3개, 여러 개 와도 괜찮아요. 포인트, 어간은 하나, 어미들은 다양한 것이 올 수 있다.
되겠다. 자, 그리고 이때 어미인 엇과 다는 그 종류가 같은 어미이긴 한데 하위 종류가 좀 다릅니다. 우리 학습지로 돌아가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면 그 다양한 어간 뒤에 여러 개 붙을 수 있는 그 어미의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미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어말이란 한 단어의 용언, 동사, 형용사 자체가 하나의 단어죠. 한 단어의 단어의 끝부분 가장 끝에 위치하는 어미가 어말어미입니다. 단어,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한 단어잖아요. 어간 더하기 어미는 한 단어예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어미가 어말어미예요. 단어의 끝에 위치한 것이 어말어미. 자,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뭐냐? 어말어미보다 먼저선,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거, 어말어미의 앞에 위치하는 게 선어말어미입니다. 그러면 개념이 좀 이제 정리가 됐나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구분해볼게요. 먹었다 라는 용언 활용형이에요. 어간과 어미가 있으니까 어간, 어미, 어미였죠. 자, 그러면 이 단어, 용언의 활용력 하나의 단어예요. 단어의 끝에 있는 요소는 다라는 형태소죠. 그러면 이때의 다는 어말어미가 되겠네요. 단어의 끝에 왔잖아.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뭐예요? 그쵸? 이 어말어미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어미가 어말어미입니다. 어말어미 앞에 위치하는 어미가 선어말어미예요. 선어말어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선어말어미는 3개 정도 있어요. get, she. 엇은 과거를 나타내죠. 그리고 get은 추측이나 미래를 나타내고요. she는 높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높임의 표현을 사용할 때 활용되는 선어말어미입니다. 시, 엇겟시 정도가 어말어미 앞에서 볼 수 있는 선어말어미가 되겠어요. 선어말어미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말어미는 다시 한번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뉩니다. 두 어미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까만 슬라이드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미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고, 선어말어미는 get, she 이런 특이한 아이들이었죠. 어말어미 앞에 위치하는, 먼저선 앞에 위치하는. 어말어미는 단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어미가 어말어미였습니다. 이 어말어미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한 번 더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가 무엇인지 문장을 적어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밥 먹니?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밥 먹고 수영장에 가자. 이런 문장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어 단위를 쪼갈라 볼게요. 형태소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요. 이거 단어고요. 단어예요.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죠. 자, 단어고요. 단어예요. 단어입니다. 이 밥은 명사, 먹니는 동사예요. 지금 먹니는 모습을 바꾼 건데 이것도 먹다처럼 동사로 볼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하더라도 동사입니다. 꼬리를 바꾸더라도 품사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밑에 문장 밥 명사고요. 먹고도 역시 동사. 수영장 명사고요. 애는 조사예요. 조사는 사실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없어서 단어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단어로 봐야 하는 특이한 경우였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조사라는 품사고요.
에도 그래서 단어예요. 가자 동사입니다. 왜 지금 품사를 나누었냐면 동사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는 무조건 활용을 한다. 활용을 한다는 말은 어간이라는 형태소와 어미라는 형태소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먹니라는 형태소부터 나눠볼게요. 먹니라는 단어부터 나눠보면 동사입니다. 먹다가 활용한 거라서 먹이 고정된 부분, 그쵸? 니가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어미 부분이에요. 먹고도 마찬가지. 이게 어간, 이게 어미겠죠. 가자를 보면요. 가다라는 기본형에서 가자라는 자라는 어미를 가져서 활용하고 있는 동사의 활용형이고 이렇게 가를 어간, 자를 어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미였죠. 자, 이 먹니에서 니는 먹니라는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죠. 어말어미가 맞아요. 단어의 말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끝말. 그래서 단어의 끝에 오는 거. 니는 어말어미 맞습니다. 밥 먹고라는 동사라는 단어의 끝에 오는 거니까 고도 어말어미 맞고요. 가자라는 동사의 끝에 오는 이 어미인 자도 어말어미가 맞아요. 자, 그러면 니, 고, 자, 이 세 가지의 어말어미들을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구분을 해봐야겠죠. 종결어미란 단어의 끝에 와서, 어말어미니까 단어의 끝에 와서 그 문장을 종결시켜버리면 종결어미예요. 반면에 비종결어미는 단어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말어미이기는 하지만 어말어미 중에서 문장을 종결시키지는 못하는 거, 문장 종결은 못 시키는 거, 그게 비종결어미입니다. 그러면 먹니의 니는요, 어말어미인데 먹니 하는 순간 문장이 끝났어요. 얘는 종결어미인 거예요. 자, 밥 먹고의 고를 보면 단어의 끝에 온 어말어미인데 밥 먹고라고 한 이후에 문장이 끝나고 있지 않죠. 문장을 끝내지 못해서 고는 비종결어미예요. 가자의 자를 봅시다. 자, 가자의 자는 가자라는 동사의 마지막에 왔으니 어말어미이긴 한데 가자라고 하는 순간 문장 끝나버렸죠. 그래서 자는 종결어미가 돼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종결어미, 비종결어미의 하위 유형도 제시하고 있기는 해요.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어미 같은 게 종결어미의 하위 유형. 비종결어미는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뉘어서 한 번 더 또 하위 유형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의 하위 유형은 상당히 심화된 내용이어서 우리 음운 변동을 다룰 때는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이 어미의 종류 중에서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종결어미, 비종결어미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어미의 종류 그 아래에 특징을 보면요. 두 번째 점에 헷갈리는 말이 나와 있어요. 어근과 접사를 구분할 때 어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어미는 어근, 접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왜 적혀 있냐면요. 학생들이 어간과 어미, 그리고 어근과 접사, 이 네 가지 문법 개념을 계속 혼돈해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문법이 어려워져요. 어간, 어미, 어근, 접사 네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이 네 가지 개념이 문법 공부를 할 때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개념인데요. 어근과 접사는 새로운 말을 형성할 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형태소예요. 어근과 접사는 새로운 말을 형성할 때 논해야 하는 문법 용어입니다. 어간과 어미는요, 반면 용언, 동사 형용사라면 그것이 활용하기 때문에 용언이 활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용언이 나오면 분석할 수 있는 문법 용어가 문법 개념 어간과 어미였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말에 해당하는 거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풋사과. 풋사과는 새로운 말이죠. 사과라는 기본 단어에서 풋이라는 설익은이라는 의미 정보를 보충해주는 접사가 붙으니까 사과는 어근이고요. 접사, 풋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풋사과라는 새로운 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는 파생어입니다. 그쵸? 새말 복습하면 새말은 어근 더하기 어근일 수도 있고 어근 더하기 접사일 수도 있고 접사 더하기 어근일 수도 있다.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건 합성어라고 했고요. 접사와 어근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접사와 어근이 만나면 파생어라고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풋사과는 새로운 말이에요. 새 말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사과라는 어근 그리고 더 의미의 중심이 되는 어근 거기다가 의미를 중심은 아니지만 좀 보충해주는 접사까지 해서 파생어, 어근 접사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간과 어미를 볼게요. 어간과 어미는 먹다 같은 용언, 먹다는 동사니까 용언이죠. 용언이라면 먹다, 먹고, 먹니, 먹어서 변하는 부분 어미고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이런 식으로 어간과 어미를 논하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왜 어근 접사 어간 어미를 헷갈릴까요? 그 이유는 이런 예시들에서는 풋사과, 먹다라는 예시들에서는 별로 안 헷갈려요. 문제가 되는 지점은 새로운 말이면서 용언일 때 이제 난리가 납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풋사과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 용언이 아니잖아요. 명사잖아요. 명사일 때는 어간어미 당연히 논할 필요가 없지. 명사면서 이것이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새로운 말이면서도 그 새로운 말이 용언일 때 이 네 가지 어근, 접사, 어간, 어미라는 네 가지 개념이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먼저 조금 지우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말이면서 용언인 경우 예시 들어볼게요. 먹히다 같은 단어예요. 자, 먹히다는 먹음을 당하는 행위, 동사입니다. 동사니까 용언이네요. 용언인데 이거는 먹다라는 원래 말에서 히라는 접사를 붙어서 생성해낸 새로운 말이에요. 새로운 말이면서 용언인 경우 어떻게 구분하는지 방법 알려줄게요. 자, 먼저 용언이면서 새로운 말이면 용언부터 접근을 하면 돼요. 용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먹히다라는 단어를 활용시켜 보세요. 활용시켜 보라는 말은 꼬리를 바꿔 보라는 의미입니다. 먹히다, 먹히고, 먹히니, 먹히면서 잔인한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꼬리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용언이면서 새로운 말인 경우에 어근 접사 어간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 어간과 어미를 활용시켜서 먼저 분리하시오. 자, 분리했어. 이 부분은 어간입니다. 다는 어미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어쩌면 포인트일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서 어미 부분은 이제
버리세요. 자, 이거 어미인 거 알았어.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뚝 떼내세요. 없다 치세요. 없다 치라는 말은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은요. 어미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 먹히라는 어간 부분만 고민해서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어간 부분 먹히라는 활용시켰을 때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어간 부분만 어근 더하기 접사, 뭐 어근 더하기 어근일 수도 있고요. 이 어간 부분만 어근 더하기 접사인지 어근 더하기 어근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돼요. 먹히는요, 먹다라는 의미의 중점을 가지고 있는 어근에 히라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이때 접사는 피동을 만들어주는 피동 전미사였죠. 이미 했던 거라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어간 부분을 활용시켰을 때 변하지 않던 어간 부분을 다시 어근 접사 또는 어근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먹히다의 경우에는 어근과 접사로 구분이 되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요. 지우고 먹히다 라는 용어이면서 새로운 말을 오른쪽에 있는 순서대로 바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활용시켰더니 이거 어미, 어간. 그래서 어미 부분을 버렸어요. 지웠어. 그리고 남아있는 어간 부분을 분석했더니 이것이 어근, 이것이 접사요. 어근과 접사는, 어근은 이것이고 접사는 이것이고 어간은 이것이고 어미는 이것이죠. 어렵지 않죠? 어간, 어미, 어근, 접사 4가지 개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9쪽에 아까 확인했던 거 이제 이해될 거예요. 특징의 2번째 점, 어근과 접사를 구분할 때 어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방금 배운 거죠? 왜냐하면 어미는 어근 또는 접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요 2번째 특징이 이해 갈 거예요.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단어는 치솟았다인데요. 이 단어를 떠올리며 머릿속에 무언가가 쑥 올라오는 동작의 느낌이 들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동사라면 용언이 맞네요. 용언이라면 활용시키래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래요. 한번 활용시켜 보세요. 어떻게 활용시킬 거예요? 치솟았다, 치솟았고, 치솟았으니 이렇게 활용시키는 친구 혹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시키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선어말 어미 get, 시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이게 선어말 어미인데 이때 어시랑 at은 동일한 거예요. 어시든 at이든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의 느낌을 주는 선어말 어미, 이거 선어말 어미의 예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도 어미입니다. 이거 어미예요. 만약에 이렇게 끄는 거라면 이 부분은 고정된 거니까 어간이라는 의미인데 이거 어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끊어야 하냐면 여기서 끊어야겠죠? 자, 여기서 끊은 다음에 치솟았다, 치솟고, 치솟으니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어미 하나씩 온 거, 이번엔 2개가 온 거. 다 어미예요. 각각이 어미이고요. 이 치솟은 고정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어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봐라. 어간은 치솟, 어미는 다 각각이 어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간이라면 어간 부분만, 어미 부분은 뚝 떼놓고 어간 부분만 어근과 접사로 한 번 더 분리가 되면 해보시오. 자, 이게 만약에
치솟았다가 새로운 말이 아니라면 어근, 접사 구분이 문제가 어근, 접사라는 문법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텐데 사실 치솟았다는 솟았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새 말입니다. 새로운 말이어서 어근과 접사로 분리할 수 있어요. 치솟았다에서 어간인 치솟을 한 번 더 분석해보면 솟다라는 의미의 중점에 강력하게 정도의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근, 이 부분은 접사라고 우리가 최종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퀴즈에 적어보면요. 어근은 솟 부분이고요. 의미의 중점이 되는 게 어근이었죠. 중점은 아니지만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 접사라고 했어요. 치 부분은 접사. 좀 더럽게 적었는데 지우고 깨끗하게 PPT 슬라이드로 표시를 하면 치솟았다의 경우에 치솟이 변하지 않는 용언을 활용해서 변하지 않는 어간 다가 각각이 어미이고요. 이때 한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 어말어미 그 어말어미 앞에 위치하는 선어말어미까지 개념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 부분을 다시 한번 어근과 접사로 구분할 수 있었어. 이 단어는 솟이라는 의미의 중점에서 치라는 말이 의미를 보강하면서 치솟이라는 새로운 말을 새 말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였어요. 멀리 돌아왔지만 우리 된소리대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 환경 보다가 선행하는 말이 어간이고 후행하는 말이 어미일 때만 이 환경에서 된소리대기가 적용된다 이야기를 하다가 어간과 어미 살펴봤던 거고요. 다시 된소리대기라는 의문 현상으로 돌아와서 선행하는 자음이 니은 미음이고 후행하는 자음이 그드 스즈일 때 된소리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선행하는 말의 자음이 어간이어야 하고 후행하는 이 그드 스즈가 어미의 일부여야지만 그 결합에서 된소리대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신을 신고 눈을 감자 새신을 신다 동사죠. 신을 신는 거 동사입니다. 용언이니까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고요. 어간의 니은, 어미의 기역이 만났으니까 니은과 기역이 만나서 뒤에 있는 기역이 쌍기역, 된소리로 변화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자 볼게요. 눈을 감자에서 눈을 감다라는 기본형이 활용한 역시 용언이고요. 감이 어간이고 자가 어미가 되겠네요. 이때 어간의 미음과 미의 지읒이 만나서 미음과 지읒이 만나서 뒤에 있는 후행하는 어미의 지읒이 된소리 쌍지읒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비고는요. 선행하는 말이 니은 미음이고 후행하는 말이 그드스즈이기는 하지만 이 니은 미음이 선행하는 니은 미음이 어간이 아니고 후행하는 그드스즈가 어미가 아닐 때는 된소리대기가 안 일어나더라. 즉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 경우와 안 일어나는 경우 비교해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새신을 신고 할 때는 신다의 활용형이어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났다며 허위신고라는 이 단어는요. 허위신고 명사죠. 동사 신다의 활용형이 아니라 신고 자체가 하나의 단어의 명사입니다. 명사는 어간과 어미로 못 나누죠. 이때 니은과 기역은 어간과 어미의 관계가 아니어서 이 기역이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허위신고라고 발음해야 되고요. 눈을 감자. 눈을 감자. 다 같이 눈을 감자라고 할 때는 감다가 활용한 감자. 그래서 용언입니다. 용언은 어간, 어미 나눌 수 있지만 맛있는 감자라고 할 때 이 감자는 명사죠. 명사는 어간, 어미 못 나누니까 이때 미음과 지읒은 어간과 어미의 관계가 아니어서 뒤에 있는 후행하는 지읒이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내용만 더 추가해보면요. 두 번째 의문 환경에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후행하는 자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드스즈가 끄뜨스즈가 되는 현상이죠. 그드스즈가. 그런데 첫 번째 의문 환경을 보면 그드브스즈가 후행하는 자음의 된소리 되기에 대상 자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 브가 첫 번째 의문 환경에서는 브가 쌍비읍이 되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 의문 환경에서는 브가 쌍비읍이 되는 이 경우는 아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비읍이 어미인 비읍이 왔을 때 쌍비읍으로 되나? 변하는 게 맞나? 이런 비읍이 쌍비읍이 되는 것도 된소리 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빠졌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국어의 어미 중에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미 중에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드브스즈인 어미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비읍이 존재했다면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존재했다면 된소리 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국어에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아서 두 번째 의문 환경이 그드스즈로만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된소리 대기 음운 변동 환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음운 변동, 된소리 대기 음운 변동은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된소리가 아닌 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현상인데요. 이때 앞에 오는 자음은 리을 이고요. 리을이라는 한자어 자음이 왔을 때 뒤에 오는 자음이 드스즈라면 뜨스즈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앞말이 이거 발달, 질서, 실전 모두 한자어 어휘이고요. 리을이 다 앞자음으로 오고 있고 그 뒤에 드스즈와 같은 한자어 자음이 위치하게 되면 리을 뒤에서 드스즈는 모두 뜨스즈 된소리로 변화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드스즈 이 외에도 예사소리 있잖아요. 기역과 비읍도 예사소리죠. 기역과 비읍이라는 예사소리는 드스즈와는 달리 리을 뒤에 오더라도 한자어의 결합에서 리을 뒤에 위치하더라도 이것이 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한자어의 경우에는 리을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긴 하는데 모든 예사소리가 아니라 드스즈만 해당되고 기역, 비읍과 같은 예사소리는 끝부로 끝뿌와 같이 된소리로 변화하지 않더라 라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 기역과 비읍이 리을 뒤에서 된소리화 되지 않는 예시가 비고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신기활보 모두 한자어이고요. 역시 앞에 자음이 리을이 위치했고 뒤에 기역과 비읍이 왔을 때는요. 실기라고 하지 않죠. 실기, 된소리 되기 안 일어나요. 활보라고 하지 않고 활보라고 하죠. 기역과 비읍이 후행하는 한자어 자음으로 올 때에는 된소리 되기가 안 일어나더라 까지 모든 된소리 대기 음운 환경 하나 둘 세 가지 학습했습니다. 교과서 130쪽 날개 질문 볼게요. 교과서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대화 속에서 독서, 품고, 발전 모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음운 환경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독서는 기역 뒤에서 시옷이 쌍시옷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드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현상, 조건 없이 무조건 예외 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품고를 볼게요. 품고 자, 미음 뒤에서 기역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수 있다.
있다. 그런데 언제나 미음과 기역이 만났을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이 어간의 일부이고 뒤에 말이 어미의 일부라는 조건이 있긴 했죠. 근데 품고의 경우에는 품다라는 기본형의 활용 형태, 용언의 활용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어간, 어미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기역이 쌍기역으로 뒤에 어미의 기역이 된소리로 발음되게 됩니다. 두 번째 환경의 예시였어요. 마지막 발전, 우리 학습지에도 있던 예시였는데요. 발전은 한자어고 한자어일 때 리을 뒤에서 지읒이라는 예사소리는 된소리 쌍지읒으로 발음될 수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발전 예시는 환경 3, 그래서 각 조건에 해당하는 환경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과서 133쪽 첫 번째 학습 활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친구가 끝말잇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끝말잇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요렇게는요 표기 그대로 발음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자, 우리 끝말잇기를 할 때 보통 표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어서 끝에 말을 잇는다라고 할 때 표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어서 놀이를 하곤 하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속도라고 끝났는데 또래라고 이 친구가 속도의 다음 말을 또래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가 뭐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설날, 국민, 속도에 들어가 있는 음운 변동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로 확인해 볼 거고요. 이거 또래가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1-2 학습 활동에서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활동입니다. 음운의 변동과 그 현상을 설명한 내용을 연결해보자.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보라 라는 건데 우리 다 했던 것들이에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다 배운 음운 현상이죠. 각자 읽어보고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게 되죠.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가 어떤 현상인지 알았다면 각각의 이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를 끝말잇기에서 한번 찾아서 발음도 한번 써보자 라는 것이 또 우리가 활동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써볼게요. 그드브스즈가 끄트프스즈가 되는 거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예시 끝말잇기에서 찾으면 속도라는 표기를 속도라고 기억되어 쌍디귿으로 발음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드브가 느무 앞에서 응름으로 변하는 거. 느무는 비음이니까 비음이 아닌 그드브가 응름으로 변하는 비음화. 비음화 예시 끝말잇기에서 찾으면 국민 있겠습니다.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이응으로 발음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유음하네요. 니은이 리을을 만났을 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하는 거.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변하는 유음화이고요. 끝말잇기에서 유음화 예시를 찾으면 설날 있겠습니다. 리을과 니은이 만났더니 니은이 리을로 변화하고 있네요. 두 번째 학습 활동, 또래라고 끝말잇기를 받은 것, 그것이 뭐가 이상한지 한번 다음 설명에 적절한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파악해 봅시다. 끝말잇기는 발음, 표기 중에서 원래 표기를 기준으로 다음 말을 잇는 것이 규칙이죠. 그런데 또래라고 다음 말을 받은 학생은 속도 뒤에서 또래를 받았으니까 표기를 받은 거 아니죠. 표기를 받은 거 아니고 속도라는 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이 발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발음을 기준으로 다음 말을 이었기 때문에 규칙이랑 달라서 그 오리 친구가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과서 135쪽 4번 학습 활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후배가 대화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선배의 말에 집중해서 학습할 거고요. 선배가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 깜짝 놀랐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선생님이 올바른 발음으로 발음을 해봤어요. 어떻게 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요.
놀랐네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선배의 말 중에서 밑줄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표시해보자. 선생님이 발음하면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음음 변동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이런 음음 변동들이 관여해가지고 어떻게 놀랐네 라는 발음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어떻게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면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이라는 발음으로 변하는 현상, 거센소리 대기입니다.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고요. 놀랐네도 볼게요. 놀랐네는 놀랐네. 자, 우선 어떤 의문 현상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쌍시옷 종성에 왔어요. 쌍시옷은 가느다란 물방울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인 자음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쌍시옷이 디귿으로 변화해야 되고요. 가느다란 물방울 중 디귿으로 변화했네. 변화했더니 니은 앞에 디귿이 위치하게 되었어요. 니은은 비음입니다. 디귿은 비음 아니고요. 니은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서 앞에 있는 비음이 아닌 것을 비음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최종 발음 놀랐네 나오게 돼요. 이때 적용된 의문 현상은 놀랐네가 쌍시옷이 디귿으로 변한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리고 디귿이 니은으로 변한 현상, 요 과정은 디귿이 니은이 됐으니까 비음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놀랐네 라는 발음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를 순차적으로 겪어서 만들어진 최종 발음이에요. 두 번째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후배가 한 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요 된소리 대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의문 환경으로 하나, 둘, 세 가지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심화 내용, 즉 추가 환경이 더 존재해요. 더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거, 학습지에 있는 세 가지 조건만 우선 학습하도록 하고요. 이 심화 내용은 시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된소리 대기와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